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오랫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주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한방에서 이용 역사가 너무너무 오래된, 그래서 신령 본초경에서부터 이용이 됐던 대표적인 약이고, 약용 부위는 뿌리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인삼의 그 대표적인 약성가입니다. 인삼은 맛이 달고 원기를 보호하고 갈증을 없애고 진액을 생기하고 영과 유를 조절해 준다. 그래서 이명이 보면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이제 백삼, 또 우리가 아는 홍삼, 또 이제 제 2부에서 이야기할 산삼 종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삼의 이름은 왜 붙었느냐 보면은 인삼의 그 식물 형태에 대한 상형 문자가 이 삼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만들어졌다. 또 잘 알다시피 그 뿌리가 사람의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이라고 부릅니다. 인삼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학명 파낙스 진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식물의 뿌리입니다. 약으로는 이제 백삼이 있고요. 이걸 쪄서 건조한 홍삼이 있고 그렇습니다. 파낙스 속식물은 세계적으로 이제 발표된 논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보면 한 6, 7개 종류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 그 인삼은 파낙스 진생이고요. 가장 이제 파낙스 진생하고 유사하다고 한 거가 이제 미국삼, 소위 화기삼이라고 하는 퀸쿠이폴리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산 자포니쿠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지금 제일 필요한 거가 인삼하고 파낙스 진생하고 파낙스 퀸쿠이폴리움 미국삼하고의 구분 비슷하기 때문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약효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파낙스 진생이 중국에산 중국삼이죠. 중국삼. 중국 인삼인데 파낙스는 중국에서 키워지고 또 심지어 이제 중국의 그 인삼이 한국의 야산에 또 심어진 중국삼이에요. 이거가 또 산삼으로 중국 산삼으로 또 혼동이 돼가지고 유통되는 등등등등 해서 우선 여기에서 필요한 거가 이제 파낙스 진생과 서양삼 퀸퀴폴리움의 구분이 1번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국 인삼 파낙스 진생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거, 또 심지어 산삼으로 병합되고 한 거는 다음 2부 산삼조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파낙스 진생의 그 산지는 우리 한국의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동북 지역, 화북 지역에 합니다. 성분은 인삼에 대한 성분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많은 성분 연구를 한 데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에 따른 이제 양리작용 실험 보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약에서 이야기하는 인삼의 주된 내용은 보기 효능이잖아요. 보기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면역 증강도 되고 신경계 흥분 또 부신필계 흥분 등등에서부터 여러 가지 양리 작용에 대한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사용량은 1.5에서 9g이고요. 약성은 이제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규경은 비폐심 3경에 규경한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대표적인 규경이 다 망라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는 알다시피 후천의 수곡의 정기입니다. 수곡의 정기가 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폐는 폐주기죠. 심장은 혈액순환에 관계된 그런 기순환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보원기한다, 보비익기한다 해서 이런 효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에 통과하는 거가 일절 기혈 진액 부족에 응용이 될 수 있는 약물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삼의 역할은 이 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혈액은 어떻게, 진액은 어떻게 그 부족한 걸 보충해 주냐, 소위 말하는 양생음장 이론이죠. 기순환을 통해서 2차적으로 혈액 진액에 대한 것을 보충해 주는 양생음장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의 효율적인 사용에서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염려되게 되면 만삼으로 대체하거나 맹문동, 천문동을 배합을 하면 됩니다. 그 예가 생맥산에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삼으로 대체한 예가 굉장히 많은데 사삼으로 보중익기탕이 보음익기전으로 되는 등등입니다. 그러나 사삼은 보음약이고요. 인삼은 보기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덜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이제 소양인한테 맞질 않죠. 그래서 인삼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이제 소양인에서 막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거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고 두통이 되고 등등등 이런 모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발생하게 되면은 주겹석고탕이나 주겨 등을 투여해서 청열 해독시키라 그랬습니다. 주겹석고탕이나 주겨가 하고 있는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 열을 떨어뜨 열독을 없애는 건데 그 코스가 소변으로 해서 빼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양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우선 인삼 사용하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또 인삼을 꼭 쓰고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만삼으로 대체율하고 좀 떨어집니다. 만삼으로 대체하든지 인삼에다 맹문동, 천문동을 같이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하게 되면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양인한테 사용해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처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이와 같이 간단한 대처를 하더라도 인삼 부작용은 바로 소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불원에서도 보면은 출산부 중에서 부인네들한테 쓸 때 인삼 대신에 해삼으로 사용하고 팔물탕이 팔진탕으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태아의 또 태열 2차적인 태열 생각까지도 사진의 염두에 둔 겁니다. 어린애는 잘 알다시피 소양체죠. 소양체이기 때문에 어린애는 그 진액만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보험론의 단계론하고 일치하는데 물질만 공급을 해주게 되면 양성을 해서 자연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인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노두를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미 밝혀진 내용 중에 노두에 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우산과 만나게 되면 구토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노두는 반드시 거로하라고 그랬어요. 한의학적인 효력에서도 보면 노두에 대한 거가 미고성 미온하고 최토작용이 있고 어디에 썼냐? 체질 하약자의 구토 유발 목적으로 응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나복이라든가 무라든가 차 잎을요 같이 기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손기시키는 거죠. 인삼은 보기약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거니까는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인삼도 이제 인삼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복용 시에는 하여튼 크든 작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이런 경우가 가볍게 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면 됩니다. 만일에 꼭 인삼을 써야 될 경우 같으면 맹문동, 천문당을 추가하면 되고요.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쓰면 더 좋겠죠. 중요한 게 이제 약효 차이입니다. 인삼하고 미국삼하고 죽절인삼은 활열 거약이 조기약이기 때문에요. 조기약이기 때문에 2차적인 내용이 됩니다만은 또 약재 형태에서 확실히 구분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인삼하고 미국삼은 비슷비슷한데 익히 알다시피 인삼은 보기약이고요. 미국삼은 보음약입니다. 보음조기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삼은 우리 몸을 에너제틱하게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역이 차고 말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인삼이 맞고 몸이 찬 사람은 맞고 미국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안정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광동, 심천 이렇게 중국의 따뜻한 동네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너무 흥분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삼이 더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이 이와 같이 보기약이냐 보음약이냐의 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의 자연 상태에 된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삼은 기본적으로요. 전칠삼 이거는 이제 활열 거약이니까요. 활열 거약이니까 또
모양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식물 상태에서는 우선 보면은 인삼이 잎이 5편이냐, 5에서 7편이냐, 전칠삼은 7편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뿌리에 보면은 뿌리에 홍 모양의 돌기가 있으면 그건 전칠삼입니다. 7편에서. 그래서 5편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인삼이 있고요, 미국삼이 있고, 죽절인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절인삼은 뿌리가 캐면은 죽절 모양이니까 2차적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인삼과 미국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잎의 중앙 폭이 상대적으로 좁냐 넓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요. 뿌리에 보면 뿌리 몸통에 있는 환문 위치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잎에 대한 내용이 개수가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양에 관계된 것이 이제 2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인삼과 미국삼에 대한 내용은 소여편의 중앙 폭이 어떠냐, 뿌리 몸통의 환문의 위치가 어떠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낙스 진생 인삼의 내용은 단연생 초본이고요, 잎이 윤생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삼의 알고 있는 인삼의 모양입니다. 근데 과실은 익으면 이제 홍색으로 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인삼의 잎이 이렇게 오엽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다섯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생하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잎에 보면 가시가 있고요. 뒷면이 보면 번질번질합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서 말하는 산삼하고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삼은 꽃이 담황 녹색이고요. 열매가 보면 처음에 녹백색에서 나중에 홍색으로 됩니다. 요거는 인삼 종자입니다. 종자에서 요걸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개갑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화시켜서 이제 인삼 씨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타 파낙스족 속에 속하는 식물에 보면은 죽절인삼이 있고 미국삼이 있고 전칠삼이 있는데, 이건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활률 거의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지혈화학이죠. 화어지혈약이죠. 정확히 말하면 화어지혈약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식물 자체 7개의 잎이고, 아까 홍 모양으로 된 돌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절인삼은 뿌리가 죽절 모양이니까 구분이 되고요. 미국삼 아까 잎이 넓냐, 표면의 환문이 어떠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학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절 인삼도요, 파낙스 자포니커스에 속한 종류도 이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식물체 잎이라든가 뿌리 모양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절 인삼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죽절 모양으로 된 건 아니죠. 자, 첫 번째 죽절 인삼입니다. 우리 인삼하고 같죠? 다만 뿌리가 이렇게 대나무 마디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파낙스 자포니카스 중에 변종 중에 주화삼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주화삼입니다. 인삼 식물체 모양은 같습니다. 또 협엽 죽점사 이파리가 5개가 있는데 길쭉에 좁은 잎으로 길쭉하게 협엽, 바 앙구스티폴리우스입니다. 또 이거는 우엽이에요. 양의 깃털 모양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우엽인데 효력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자포니쿠스 죽절삼이라고 해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 자, 미국삼의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잎이 보면 잎이 폭이 높지요. 굉장히 높지요. 그다음에 약재 상태에 보면은 표면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가로 무늬가 있는데 밑에 부위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삼은 위쪽에만 있고 밑에 쪽에는 없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전칠삼입니다. 전칠삼은 잎이 7개라 그랬잖아요. 7개인데 다 7개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7개짜리가 많다는 내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거는 뿌리를 보면 뿌리가 이와 같이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형태 검색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잎의 개수를 가지고 첫 번째로 구분하면 되고요. 두 번째 홍 모양으로 돌기된 돌기가 있냐, 죽절 모양이냐, 혹은 이와 같이
방추형이냐 요 모양을 가지고 이제 뿌리 모양을 가지고 두 번째 궁을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대표적으로 파낙스 진생과 퀸크볼륨 미국삼하고의 구분은 아까 소엽편의 중앙 부분이 좁냐 넓냐, 뿌리 몸통의 윗부분에만 활륜이 있냐 전체에 활륜이 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삼의 약재 형태의 감별로 들어갑니다. 약재 형태 감별, 중요한 게 약재 형태 감별인데 우리 이미 식물 형태에서 봤듯이 홍 모양으로 돌기된 돌기가 있으면 전칠삼입니다. 표면 색깔도 조금 틀리고요. 그다음에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죽절인삼입니다. 파낙스 진생과 퀸크볼륨은요, 미국삼은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인삼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뿌리에 몸통의 윗부분에 활륜이 있고 미국삼은 전체적으로 활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전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몸통의 중부 이하에서 분지합니다. 인삼은 자 우리 보통 인삼은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몸통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그리잖아요. 미국삼은요 통상적으로 몸통이 이렇게 있고 잔뿌리가 옆에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분지를 합니다.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은요, 인삼은 단면에 빈틈이 보여요. 근데 미국삼은 단면이 아주 치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삼의 그 약재 형태의 특징에 보면은 백삼은 산지에 따라서 직삼, 곡삼, 방곡삼, 채취년, 3년, 4년, 5년 야생 여부에 따라 산삼이냐 장려냐 재배삼으로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인삼의 일반적인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될 겁니다. 방추형, 원추형으로 표면은 황갈색이고요. 이제 단면에 보면은 단면이 목부와 피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많은 분야에서 보면 여기 금정, 옥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부하고 목부하고가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홍삼은 찌고 말린 거죠. 찌고 말린 거. 근데 최근에는 홍삼을 찌는 횟수를 많이 해가지고 표면이 검게 보는 흑삼도 있고요. 수삼을 약간 물에다가 이렇게 익혀가지고 태극무늬가 나타나게 한 태극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탕에 또 꿀물에 이렇게 침해서 건조한 당삼도 있고요. 인삼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옛날에는 껍질을 벗겨야 건조가 됐는데 이제 요새는 건조기가 많으니까요. 피부 껍질에 있는 사포닌까지 활용하자 그래서 그 껍질째 건조기에서 하면 피부 인삼이 됩니다. 이제 산삼은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산삼은 다음 2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이 보면은 지금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삼이고요. 요건 이제 구부러진 거죠. 구부러지게. 그래서 곡삼, 방곡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몸통이 크고 잔뿌리가 적게 되면 직삼 형태로 하는 거고요. 몸통이 적고 잔뿌리가 많게 되면 이걸 완전히 말렸냐, 중간쯤에서 구부러졌냐에 따라서 곡삼, 방곡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인삼에 여기 노두입니다. 노두는 제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노두 부분, 노두까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노두는 제거를 해야 되고요.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고요. 단면에 보면 이와 같이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피부와 목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금정옥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절인삼은 대나무 마디 모양이고요. 전칠삼은 홍 모양으로 돌기는 융기가 있고요. 미국삼하고 이제 구분인데 미국삼은 아까 윗부분에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표면에 많은 환문이 있다. 색깔이 우리 인삼에 비해서 약간 백색이 더 짙습니다. 자, 이게 죽절인삼입니다. 이와 같이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돼서 약재를 만들게 돼서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해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삼입니다. 미국삼에 보면은 윗부분에서 분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로드에서부터 이게 지금 윗부분인데 윗부분에서 이렇게 분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의 환문을 보게 되면 환문이죠. 환문이 되면 저 밑에 부위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미국삼이 좀 인삼에 비해서 큽니다. 크고 색깔은 유백색이고요. 이게 이제 전칠삼인데 373인데요. 홍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단면에도 보면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보통 전칠이라는 말, 밭에 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까 이게 화어지혈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지혈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보면은 이게 끈적끈적해서 그게 지혈하고 이렇게 연계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약재 형태 감별의 키를 다시 얘기하자면은 첫째는 모양입니다. 홍모양으로 돌기된 돌기가 있냐, 죽절 모양이냐, 방추형이냐를 가지고 첫 번째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과 한국 인삼에 대한 구분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 몸통의 윗부분에 활륜이 있냐, 전체 활륜이 있냐, 중부 아랫부분에서 분지하냐, 윗부분에서 분지하냐, 단면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한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 감별, 약재 상태 감별 등은 포라메디카에서 접속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